오래 돌아다녔는데 좀 쉬었다 갈까요? 도화원은 어때요? 좋아요. 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오늘도 새로운 메뉴가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마침 같이 먹어볼 수 있겠네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다들 이 식당을 좋아한다는 뜻이니 오늘의 새로운 맛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지금 배고파요? 점심을 빨리 먹고 싶으면 다른 식당으로 가도 돼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어? 또 오셨네요? 오늘은 손님이 정말 많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휴지랑 물 씻기는 편하게 가져다 쓰시면 돼요. 사장님, 3번 테이블에 파인애플 볶음밥은 다 됐어요? 2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나가요. 사장님, 이 주스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해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수저 세트 하나만 더 가져다 주세요. 선생님, 식기는 테이블 옆 서랍에 들어있어요. 아,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7번 테이블 음식 나왔어요. 아이고, 오늘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제대로 응대도 못 해드렸는데 오히려 도와주시기까지 해서 죄송해요. 두 분을 위한 디저트예요. 아까 도와줘서 고마워요. 맞아요. 별거 아니에요. 말한 대로 해요. 사실 저도 원래 직원을 뽑으려고 했는데 운충마을이 관광지가 되고 나서는 식당마다 구인 중이더라고요. 한동안은 적당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옆마을에 가서 좋은 인재나 있나 알아볼까 했어요. 이웃 마을에도 분점을 내서 도화원의 브랜드 영향력을 키울 겸 말이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요. 최근에 분점 쪽 관련 일은 이미 준비 중이고 본점은 제 친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아쉽게도 친구가 일이 있어서 며칠 뒤에나 올 수 있다고 해서요. 두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쁘네요. 그나저나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서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에요? 이곳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좀 더 있을까 해요. 다행이네요. 운충의 관광지는 거의 다 둘러봤죠? 식당 운영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 식당을 잠시 맡아보는 건 어때요? 네, 그저 손님 응대만 하면 돼요. 요리는 요리사가 담당할 거고 보수는 제가 지급해드릴 거예요. 며칠만 봐주면 돼요. 제 친구가 돌아오면 괜찮을 거예요. 연마을 지점 일만 끝내고 나면 바로 돌아와서 본점 인수인계 처리할게요. 운충마을에 온 뒤로 계속 우리 가게를 찾아주셨으니 이제는 단골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본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니 마음이 안 놓여서요. 알겠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식사 계속하세요. 전 계산서 정리하러 가볼게요. 이 일에 관해서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요. 예전에 여기 사람들 정이 많아서 좋다고 했잖아요. 식당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니까 직접 운영하면 이곳만의 분위기랑 사람 사는 모습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 우리 의견이 똑같은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이 디저트 먼저 다 먹고 같이 가요. 그럼 전 내일 아침에 연마을로 갈게요. 도화원은 잠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은 커플이 있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농담이에요. 앞으로 한동안 수고해줘요.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 작은 마을에서는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들이 피어나겠죠.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었네요. 주스 한 잔 마시면서 쉬어요. 오늘 손님들 다 만족한 것 같네요. 우리 호흡이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도 주문할 수 있나요? 식당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네요.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도 운충의 날씨랑 분위기는 확실히 색다르고 신기해요. 민속박물관 관장님께서 평안을 기원하는 매듭을 선물로 주셨어요. 열대우림 공원에서 회색 화살나무도 봤어요. 예전에 책에서만 봤는데 독성이 강해서 그런지 실제로 보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엄청 귀한 식물도 있었어요. 겉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는데 나무에서 나는 향이 엄청 좋았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백향나무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운충에서는 꽤 즐겁게 보냈는데 그 전에 들렀던 곳에서는 운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어디 들렀다 왔는지 맞춰볼래요? 제가 맞춰볼까요? 산에 갔다 온 거죠? 맞아요. 전문가용 등산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아까 짐 꺼낼 때 보니까 트레킹포를 걸 수 있는 끈도 있던데요. 게다가 옆 주머니에는 고산병 예방약이 든 약병도 있고요. 운충마을 근처에 높은 해발 고도와 유명 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혹시 라상설산에 간 건가요? 네, 정확해요. 성스러운 라상설산을 보려고 북쪽 경로로 트레킹을 선택했어요. 4박 5일 동안 설산이랑 빙하, 강까지.
볼 게 너무 많아서 정신없을 정도였어요. 짙은 안개 때문에 골든 선라이즈 풍경을 못 봐서 그게 딱 하나 아쉬웠어요. 모험이란 게 그런 거죠. 앞만 보고 나아가면서 새로운 걸 계속 느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운충마을을 떠난 다음 목적지로는 다시 한번 스키장이 있는 설산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스카디가 꽤 좋을 것 같아요. 색다른 문화도 경험할 수 있고 북극 근처라서 오로라도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만 있는 특별한 풍경도 엄청 많아요. 아무튼 이번엔 진짜 운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스카디는 정말 좋은 여행지죠. 그래도 계속 추운 야외에 있어야 하니까 따뜻한 옷은 꼭 챙겨요. 인공 빛이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화려한 오로라를 볼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스카디에 가본 적 있어요? 와, 너무 좋았겠다. 거기 또 어떤 볼만한 풍경이 있나요? 풍경이라... 아쉽게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차라리 직접 가서 보는 게 어떨까요? 모험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미지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즐거움이죠. 우리는 그곳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스카디와 첫 만남이니까요. 게다가 같은 풍경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스카디에 대한 제 기억 속에도 당신과 함께 풍경을 감상했던 흔적이 영원히 남아있듯이요. 식당 운영이 끝나면 우리의 다음 목적지로 라상 마을은 어떨까요? 사실 그런 장관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좋아요. 지금 가요. 아가씨, 지금도 영업해? 젊은이들 고마워. 천만에요. 천천히 드세요. 이런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또 깜빡했네.
근데 마을에 오는 젊은이들 보면 다들 싱싱한 과일을 사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다행히 나도 외지 사람들 예법을 좀 배워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우리 과일은 다 이 지역에서 재배한 거라 아주 신선해. 예전엔 마을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과일이 상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이제는 관광객도 많아져서 과일이 매일 다 팔려. 고마워, 아가씨. 내 과일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 과수원이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매일 오가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나도 힘들었지. 새벽 3-4시부터 일어나서 과일 따고 그걸 또 마을에 와서 팔아야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둘 과일 장사를 하면서 자리 잡고 매일 조금씩 벌이도 생기니까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더라. 매일 과일이랑 함께하다 보니까 꿈도 달콤하게 꾸게 됐어. 젊은 사람들도 다 자기만의 일이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좋아하는 일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 몰라. 맞아요. 분명히 앞으로도 손님이 더 많아지고 가게가 번창할 거라고 믿어요. 내 얘기만 했네. 두 사람도 식당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해. 오늘 집에 가져가려고 챙긴 건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완전 싱싱해. 이거 거절하지 말았죠. 나중에 먹으면서 목도 축이고 그냥 내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줘. 무슨 생각해요? 맞아요.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라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자리 잡을 곳이 있죠. 아주머니나 운충 마을에서만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당신도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이미 잘하고 있어요. 정말 맛있네요. 평소에 먹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데요. 원한다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죠. 비록 리치 열매 나무를 심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역 기후에 맞는 다른 과일 나무를 찾아봐요. 네, 갈게요. 안녕하세요. 자리 있나요? 손님 네 분이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요즘 고생 많았어요. 오늘 밤엔 제가 꽃차를 우려줄 테니 피로 좀 풀어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방금 두 분이 꽃차 얘기하시는 걸 들어서요. 아, 불쾌하게 해드리려던 건 아니에요. 저희는 운충마을의 생태꽃밭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오늘은 마을에 물품 구매하러 왔거든요. 마침 저희도 곧 출시할 꽃차 제품 얘기를 하던 참이에요. 새로운 꽃차요? 네, 맞아요. 저희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라 대학 졸업하고 같이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 꽃밭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수익도 잘 안 나서요. 마침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아이디어만큼은 넘쳐나요. 그래서 새로운 꽃차를 개발한 건가요? 네, 저희가 처음 출시한 시리즈는 이곳에서만 자라는 운충 장미를 원료로 만들었어요. 출시 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열풍이 불었죠. 게다가 쇼트 클립이랑 단편 영화도 찍어서 온라인으로 홍보했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꽃밭도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요. 다음으로 두 번째 꽃차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근데 아직 원재료를 선별하는 중이에요. 홍보를 위해서 세이가 꽃밭 그림책도 그렸어요. 세이는 미대 출신이라 그림을 정말 잘 그려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 잘하는 걸 살려서 돕고 있죠. 새로운 꽃차 시리즈도 성공하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꽃차 브랜드 이름이에요. 마음에 드신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 정말 행복해 보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죠? 땅의 힘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땅이 서로 보듬어주는 것 같아요. 땅은 자라날 양분을 주고 사람들은 순수한 열정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땅과 사람들이 서로 변해가는 거죠. 네. 발걸음으로 재볼 수 있는 거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여정은 매번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찾아갈 수많은 미지의 장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업무 리스트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도록 하죠.
도화원 이색 식당이라. 생각해 볼게. 식사 준비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미안해. 못 봤어. 고맙네. 고마워.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시네요. 폭우가 와서 지금 나가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식당에서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어떠세요? 실례지만 선생님, 무슨 고민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게 내 직업은 작가, 전업 작가지. 얼마 전에 일에 문제가 좀 생겼어. 간단히 말하자면 완전히 슬럼프에 빠져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힘들었지. 도시가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온 거야.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더군. 요즘 계속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이곳의 모든 게 마음을 한결 차분하게 만들어줬어. 근데 결국 돌아가야 하잖아. 그게 내가 우울한 이유야. 솔직히 말하면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 난 돌아가기도 싫고 그곳의 숨막히는 불행한 현실과 마주할 힘도 없어. 선생님,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좌절과 방황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법이니까요. 이 변두리 작은 도시가 정말로 위로가 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치유의 계기가 되어야겠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선 안 돼요. 사실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의지할 곳을 찾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잠시 쉬고 난 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게다가 선생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답이 있을 텐데요. 만약 정말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으시다면 지금처럼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않으실 텐데요. 고마워. 잘 생각해 볼게. 오늘 고마워. 정말 즐거운 대화였어. 사실 오늘 이 식당을 고른 것도 도화원이라는 이름 때문이야. 여기 와서 무릉도원과 관련된 전설을 들었거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막상 여기서 겪은 일들이랑 겹치니까 어쩌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분명 멋진 작품이 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이에요.
네, 사실 서남부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종교 이야기예요. 옛날에 두 명의 용사가 온갖 고생 끝에 산을 넘어 황량한 산 꼭대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단순한 이야기는 하나의 모티프가 되었어요. 그 낙원은 결국 한 작가의 소설에서 라상 비경으로 각색되어 무릉도원의 대명사가 되었죠. 맞아요. 소설은 허구일 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평온하고 안락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무릉도원을 실제로 찾아보고 싶어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같은 이름을 가진 라상마을이 마치 비경의 본고장처럼 여겨지게 됐어요. 전설은 화려하고 환상적이지만 지금의 라상마을은 관광지로 개발된 인기 명소일 뿐이라 책에서처럼 신비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사장 노릇만 했는데 오늘은 손님이 되어볼까 해요. 이번에 연마을에 가서 지점 준비를 거의 다 마쳤어요. 다음 달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 받았는데 내일 온대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희도 소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식당 운영할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네요. 혼자서 너무 바빠서 힘에 부칠 때도 있었고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래도 버텨냈어요. 손님들이 이곳에 와서 잠시나마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면 제가 들인 노력은 모두 가치가 있죠. 식당이란 곳은 원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감정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그만한 존재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장님의 경영 이념과 방식이 그 기반 위에서 도화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고, 그럼 도화원이라는 식당 브랜드를 잘 지켜나가야겠네요. 네, 그럴게요. 아직 떠나기가 아쉬워요?
맞아요. 새로운 풍경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게 우리 여행의 의미니까요. 라상 마을의 전설을 기억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사실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비경은 언제나 아름답고 영원해서 한 용사가 마을에 남아 마을 장로의 사명을 이어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온 또 다른 용사는 마을의 한 여자아이를 만난 뒤 사랑에 빠지고 말았죠. 용사는 거침없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녀와 동료들을 데리고 떠나려 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야 장로가 자신들을 비경에 감금했다는 진실을 깨닫고 환상에서 깨어나게 돼요. 이 버전에서는 천국 같은 세계도 젊음과 사랑의 뜨거운 생명력 앞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존재일 뿐이에요. 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길의 끝엔 또 다른 길이 있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니까요. 앞날은 끝이 없으니 우리가 함께 걸으며 수많은 길을 지나가기엔 충분해요.